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일, 16일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일정계 합격자 발표는 연휴 기간을 고려해서 예상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아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1단계 배수가 무려 5배수 해당되겠죠. 1단계 배수가 5배수인 점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들은 사실은 이탈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크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는 3배수를 두는 경우들도 많죠. 경희대학교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배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의학계열 쪽으로 이동하거나 상위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충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충원율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단계 배수를 크게 뒀었을 때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는 거죠. 1단계 배수가 3배수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3명 중에 1명이 뽑히는 거예요. 거기서 3배수다. 그런데 거기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 사실상 수능 최저만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5배수다 라는 얘기는 결국 5명 중에 1명이 뽑히는 거고,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면접 일자는 자연계가 10월 15일이고 인문, 자연, 통합 계열이 10월 16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접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현장 녹화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자, 면접 방식과 면접 일정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비대면 현장 녹화 면접을 실시를 해요. 면접이 아무래도 좀 낯설거든요. 대면 면접도 학생들에게 주는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비대면 녹화 면접, 다시 말하면 학생이 면접위원이 없는 고사실에 혼자서 그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주어진 제시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녹화하고 그 녹화된 내용들을 이후에 면접관들이 평가하는 방식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이 사실상 본인이 아무리 숙련된 연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면접에 대한 연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면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순서는 먼저 입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고요. 이 내용은 연세대학교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또는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입실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 시작 전, 그 다음에 신분 확인 및 이동, 그 다음에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후에 끝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면접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연계열은 10월 15일이에요. 특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자연계열 중에 약학과나 치의학과나 또는 의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5일 오전에 시험 문제를 보고,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융합대학은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16일 날 오전에는 주로 인문계열 학생들 또는 16일 날 오후에는 사회계열 쪽 학생들이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자, 면접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주어진 제시문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자연계열의 제시문 면접을 보고 계시는데, 보는 것처럼 가나다라 마, 다시 말하면 제시문 기반의 논술형, 다시 말하면 통합적인 사고력과 이해력을 요구하는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주는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의 깊이가 그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물리를 하지 않았다, 내가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제시문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힌트들이 나와져 있고요. 요 내용들을 관련시켜서 문제 1, 2, 3, 3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데 1번 문제에 15점, 2번 문제에 15점, 3번 문제에 10점, 그래서 전체 점수는 40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목성 행성의 대기 주성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재심은 가와 다에 근거하여 구술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 사고력을 요구하는 재심문형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식의 면접 유형의 특징은 결국은 다양한 재심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전을 연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전을 연을 통해서 재시문에 대한 해석 능력들을 키우고, 그리고 이 재시문에 대해서 굿을 발표하는 역량들, 스킬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접고사의 출제 범위를 봤더니 인문사회 통합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독서나 실용국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나 사회문화, 다시 말하면 인문사회 계열의 전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자연계도 보시면 통합과학이나 물리 원투, 화학 원투, 그 다음에 생명과학 원투나 생활과학이나 융합과학 또는 지구과학 관련된 제시문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연계열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되어짐을 알 수 있어요. 평균 경쟁률이 2022학년도의 평균 경쟁률이 추천형의 인문 자연계열 전체 평균 경쟁률이 4.73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 경쟁률이 5.76,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전년도에 4.7에서 5.7 정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상승된 부분들이 대부분 자연계열 쪽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몇 개의 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상승된 학과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한 구간을 보니까 수학과가 6.71에서 4.57로 경쟁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이죠. 3.87에서 4.43으로 경쟁률이 상승했고, 의예과는 7.15에서 컴퓨터공학과가 7.15에서 6.38로 하락했고요. 의예과는 10.23에서 7.59로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요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이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대부분 다 상승된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시스템생물 같은 경우는 4.67의 경쟁률에서 14.50으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자, 인문계열은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자연계열에 비해서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고, 몇 개의 학과 중에서 경쟁률이 상승된 학과는 경영학과가 4.0에서 4.42,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가 3.60에서 4.0, 문화인류학과는 4.0에서 11.50으로 일부 학과만 경쟁률이 상승을 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인문사회계열은 대학 가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문계열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어디에서 그러냐 하면 정시에서 그래요. 정시. 그리고 정시에서도 어느 지점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대부분 건국대 이상의 지점으로 갔었을 때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학생들과 교차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건국대 이하로 가게 되어지면 사실 그렇게 큰 불리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할 때의 다시 말하면 장점, 메리트가 발생이 되어지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건국대, 동국대 지점 정도까지만 메리트가 있지,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하위 구간으로 갔을 때는 별다른 이점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수시 전형에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들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문계열 학생들 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냥 포괄적 의미에서 얘기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시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대학 가기가 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인문계보다 자연계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좀 유리해요. 근데 정시에서도 건국대, 동국대 이상의 지점으로 갔었을 때는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교차 지원했었을 때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하지만 동국대 이하 지점으로 가게 되어지면 인문계 학생들도 그리 불리하지는 않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의 경쟁률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부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자연계로 가야만 수능의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23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봤더니 인문계 학생들 중에서 약 5% 정도가 자연계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과의 모집 인원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률이 하락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인문계열의 원서를 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반드시 이번 수시 전형에 붙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수시 전형에 붙지 못하고 만약에 정시로 넘어가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나 사회복지, 정치외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연계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과로서 정시에서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에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결국은 인문사회계열 문과 쪽의 학생들은 이번에 수시 전형에서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에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들은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사실 꿈이 많아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거나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썼으니까 내신 성적대가 1점대 초반이거든요. 뭐 1.1, 1.2, 1.3, 뭐 1.4, 1.5 뭐 이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꿈은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삼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든가 연세대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의학계열 쪽으로의 꿈을 가지고 있겠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치대를 가고 싶어.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 근데 연세대를 써. 이러다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최종적 목표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죠. 물론 연세대학교 의대나 연세대 치대나 연세대 약대는 얘기가 다르고 또 물론 연세대 공대도 다르고 학생들마다 관점의 차이도 달라요. 대학의 기준도 달라요. 하지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내신 성적이 대부분 1점대 학생들이다 보니 가지고 있는 목표 높이가 연세대학교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삼는 거고 그럼 그런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수능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죠. 야, 경쟁률 낮으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으니까 적당히 면접을 봐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의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지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수시 선발 인원만큼을 정시로 이월하여 선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연세대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우리는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는 학교예요. 반드시 여기를 합격해야 되고 연세대를 목표에서 붙어야 되고 또는 연세대학교 상위대학이나 의학계열 쪽으로 목표를 두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세대학교 명접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돌아오는 주, 이번 주 수, 목, 금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그룹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반에 보통 4명 또는 5명 정도 소수그룹 학생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4시간씩 3일 총 12시간의 수업이 있어요.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원의 수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원에 오셔서 1대1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특징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학습의 부담이라든가 상태가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1단계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점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체제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아주 효과적으로 면접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